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우선 어제 미증시는 최근 추세 그대로 유지했고요. 다우가 0.4%, 나스닥도 0.84%,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증시 추세는 계속 경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어제 코스닥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심 종목군 중심으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이제 일봉인데 2800선까지 그 긴축 시작 후에 이탈했었던, 그러니까 22년 긴축 시작 후에 이탈했었던 2800선까지 반등 후에 숨고르기 중. 그래서 코스피는 2800, 2700선에서 조금 더 힘을 모으고 넘어가도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우선 최근 과매도 구간부터 그 대형주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자동차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2750선을 다녀와도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유지해주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요 각도를 계속 상반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작 후에도 하나씩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요 추세선의 상단에 걸려 있기 때문에 2900선까지 한 번 더 가고서 씌워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추세 안에서 조금 더 횡보 박스를 만든 다음에 추가 상승 동력으로 각도를 키워도 이상이 없는, 이상이 없는 지금 이 추세 그대로, 이 추세 그대로 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렇죠? 이 추세 그대로. 자, 이제 문제는 지금 보시면 어제 코스닥이 일봉인데요.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 중심값으로 형성했었던 요 850선을 장대 음봉 그리고 대량 외국인 기관 매도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변곡점, 하락과 그 다음에 반등의 시작점, 그 양쪽 상반된 방향으로 시작하는 변곡점으로 형성한 중심값이었는데 지금 그 라인을 다시 한번 크게 이탈하면서 지금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변곡점은 금리 이슈에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심값은 코스닥 기준은 850선이다. 그래서 22년 6월에는 일단 22년 연초에 미 연준의 긴축 시작,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후에 이제는 P뿐만이 아니라 Q도 감소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 거의 700선대까지 이탈을 했었고, 그리고 10월 긴축 공포와 또 영국 중심으로 한 금융 위기 이런 이슈에도 또 800선을 이탈했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1월 인하 기대감 후퇴, 인하 시기 지연 이런 이슈로 800선 초반을 다녀왔었고요. 그죠? 800선도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4월이죠. 4월에도 그리고 5월도 마찬가지고 긴축 공포,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표현들이 또 한 1년 만에 등장하면서 여기를 이탈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라인을 어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이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 국채 금리 급등,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슈로 해서 또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새로운 이슈는 아닌 거죠.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따라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은 계속 올려주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습 효과와 그리고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제 특히 그 미증시 대비 국내 증시 또 국내 증시 안에서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좀 과했다.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수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도세도 당연히 있었지만 매도세 대비 투매가 상당히 강했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 중심 기술주가 강세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800선 초반에서는 계속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오늘부터 이번 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국내 증시의 변곡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없고, 코스닥 다시 한번, 이런, 투매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이틀에서 3일, 그쵸?
네, 금액으로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까지 아래에서 이제 위로는 지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사지 않지만 네, 그래도 아래로는 네, 저가 매수세로 네, 들어오는지를 네, 확인해야 되는 네, 요 이슈 네,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섹터별로는 네, 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모두 무너졌고, 역시 시장 대비, 네, 가장 강한 거는, 네, 전력 관련주가, 네, 강세를 유지했었다. 시간에, 네, 일부 전력 관련주가 한 번 더, 네,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이 코스닥, 네, 오늘 개파 출발 후에, 네, 움직이거나, 네,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주면, 네, 이쪽 전력 관련주, 어제 그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군들, 네, 좀 관심 깊게, 네,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재룡전기도, 네, 지금 이런 흐름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 네, 이런 돌파 시작점이라든가 이런 추세선을 계속, 네, 유지를 하고 있다. 아직 추세가 깨지 않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재룡전기 기준으로 해서 75,000원을 계속 지킨다. 네, 그러면 전력 관련주가 네, 계속 모멘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한번 추세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네, 최근에 요 시장 주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지난주 강연회에서도 이제 가온전선을 네, 다시 한번 네, 좀 드리고 왔는데요. 자, 어제 그 오전에 좀 가다가 만 그런 흔적이 보였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온전선은 네, 최근 상승 1파 후에 네, 그다음에 조정 2파 가격 조정을 네, 이런 돌파 시작점까지 5만 원, 그쵸? 딱 5만 원 라인이죠. 5만 원부터 3만 5천 원 라인까지 네, 가격 조정을 주고 네, 그다음에 27일과 26일 그렇죠? 네, 이런 장대 양봉 네, 그리고 수급을 통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이제 요 3거래일 정도 있죠? 요 3거래일 정도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네, 이렇게 5만원부터, 네, 요 라인을 이제 저항이 아닌, 여기까지는 저항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쵸? 저항이었는데, 한번 돌파를 했으니까, 네, 이 다시 지지 라인으로 다지는, 네, 작업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평범한 장이 아닌 어제 같은 장에서 네, 지켰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넘기려는 시도도 했다라는 점이 네, 오늘 전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추가 네, 탄력을 이어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네, 코스닥 진정을 확인하면서 5만 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좀 모을 수 있는 타점인 거고요. 일단 1차 기술적 반등 시세가 이제 5만 5천 원 여기 이탈했었던 조금 여기를 완전히 넘어가면 다시 네, 이 추세 이 각도를 네, 유지를 재장악을 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타점인데 KBI 메탈도 네, 지금 네, 이런 추세 가온전선과 네, 똑같은 추세를 네, 만들어 놓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대원전선 이 세 종목의 지금 추세 차트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원전선도 어제 이렇게 보시면 가다가 못 간 네, 흔적이 네, 좀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LS 에코에너지 네, LS 에코에너지도 네, 이런 네, 돌파 시작점에서의 이제 지지력. 가온전선을 이렇게 넘겨놓고 네, 여기에 있는 흐름인 거고요. 대원전선이라든가 KBI 메탈은 네, 근데 지금 보시면 LS 에코에너지는 조금 더 여기 돌파 시작점에서의 네, 지지력을 네, 시도를 네,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일부 금융이라든가 네, 은행 이쪽을 제외하고서는 네, 전 섹터가 각도가 다시 한번 네, 무너졌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타점입니다. 네, 코스닥이 네, 800선 초반에 다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네, 전력 관련주가 수급 플러스 네, 모멘텀 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도 계속 네, 시장 대비 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매매 컨셉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네, 섹터별 순환매라든가 네, 그다음에 종목들 모멘텀 수급 지금 이런 게 크게 작용한 구간이 아니라 네, 여기를 이탈한 순간 이제는 뭐밖에 필요가 없냐면 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네, 들어와야 된다. 네, 이게 모든 종목의 진입과 네, 그다음에 탈퇴의 기준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그 시장 탄력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막 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외국인이 위로 담지 않는 네,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갭상승으로 네, 오히려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다. 네, 그러면 오전 시초가라든가 한 30분 전후
네, 고점 한번 형성하고, 네, 다시 이렇게 추세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갭상승 출발할 때는, 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 반대로, 거꾸로 갭하락 출발한다. 어제 이런 장대 음봉을, 네, 장대 음봉으로, 네, 마무리를 했고, 네, 4월과, 네, 그 다음에 5월에, 그나마 버텼던, 네, 830, 820선. 그래서 네, 이런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런 라인들을 이제 완전하게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네, 말 그대로 투매가 더 극대화되겠죠. 근데 그렇게 개파락 출발했을 때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없이 오히려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네, 투매를 이용해서 오전에 털어내고 네, 다시 네, 들어오는 그러니까 상승 전환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항상 계속 그랬습니다, 회원분들. 지금 이렇게 분들이 지금 다 네, 850선 밑에서는 다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지속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절성인 건데 다 갭상승, 갭하락 출발 후에 상승, 네 그리고 또 갭상승 출발 후에 하락, 이런 흐름이고 전일과 오늘의 흐름이 전혀 네, 그 지속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투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갭하락 출발했을 때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네, 슬슬 다시 한번 또 800선 초반에서는 네, 바닥을 네, 다진다는 신호니까 우리가 2, 3일 정도 네, 그거를 포착하는데 네, 집중을 하고 네, 오히려 오늘 네, 또 기술적 반등 주고 어제가 딱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네, 시장 대비 네, 수급이라든가 네, 그래도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네, 전력 관련주들의 흐름 어제 강했던 네, 이쪽 중심으로 다시 매집 타점과 네, 그 다음에 반복 매매 타점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